자, 이 상태에서 div과 a가 부모 자식 관계, 이 부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꺽쇠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꺽쇠는 부모 자식 관계구나, 부모 자식 관계구나.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다. 저는 보기 편하게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부모 A가 이제 div의 자식 관계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div A, 그 다음에 href 자 하고 여기다가 타겟 블랭크 준 다음에 언더바, 그 다음에 강호 이렇게 가리는데 그냥 네이버로 이동, 이걸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탭하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 내부 하나 더 작성을 해볼게요. 내부 그냥 이거를 저는 여기 복사 갖고 오겠습니다. 상태에서 구글로 이동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볼까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복사 구청에 그냥 해서. 자, 저는 이거 내부를 그냥 섹션으로 바꿔볼게요. 섹션.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지금 이런 구조가 있을 때, A의 엘리먼트는 몇 개예요, 지금? A 엘리먼트는 몇 개예요? 그쵸. A 엘리먼트는 div 안에 있는 이 A 하나, 그리고 내부 안에 있는 이 A 하나, 그리고 섹션 안에 있는 이 A 하나 해가지고 총 엘리먼트가 3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A를 했을 때 여러분들 BR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줄뛰기를 이용해서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div로 감싼 상태에서 div 내부 섹션으로 감싼 A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을 때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한 줄 가로 이제 세로로 한 줄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div와 div 내부 섹션이 이 엘리먼트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블럭 속성이기 때문에 블럭 속성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A에다가 컬러 그린을 줘볼게요. 컬러 그린을 줘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A에다가 컬러 그린을 줬더니 여기가 다 바뀌었죠. 여기가 다 바뀌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A 모두가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네이버만 초록색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A 앞에다가 div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자, 제가 원했던 것처럼 이 네이버만 초록색으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iv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A는 A지만 div의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A는 A지만 div의 자식이라는 의미. 다시 A는 A지만 div의 자식이다. 자식인 A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성립하는 것은 이 네이버밖에 없어요. 네이버밖에. 자, 첫 번째 A에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다음에 이걸 지워보고 자, 저는 A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따 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따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처음에 A에다가
초록색을 주고 그 다음 A에다가 검정이라는 색상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색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를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작성해 주는 경우에 어떤 게 발생하냐? A가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대신에 이 A에다가 저는 배경색을 핑크를 한번 줘볼게요. 핑크. 자, 이런 식으로 핑크를 줬더니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 배경색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A는 이제 배경색을 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 A는 글자 색상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 배경색을 지워보고, 자, 처음에는 A를 제가 다시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이런 식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실행될까요? 여러분들? 네, 사실 둘 다 실행이에요. 둘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A의 색상이 검정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실행됐다가 그 다음 이게 다음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린으로 바꿔줬다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컴퓨터는 처음으로 초록색으로 바꿔왔다가 그 다음으로 A를 검정 색상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둘 다 실행된다. 자, 다시 처음에 저는 배경색을 핑크로 줘볼게요. 핑크. 자, 이렇게 핑크를 주게 되면 그 다음에 A를 저는 블랙 이렇게 바꿔줬어요. 블랙으로. 자, 문장은 처음 온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은 이 두 번째 온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온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온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컬러, 글자의 색상이 블랙으로, 검정으로 바뀐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두 명의 스타일러가 있다고 합시다. 스타일러. 한 명의 스타일러가 있고 두 명 이제 이 A라는 스타일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A라는 스타일러가 이 div 안에 있는 A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div 안에 있는 이 A라는 배우를 찾아간 경우 A는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서 한 명의 말만 듣게 됩니다. 한 명의 말만. 이 둘이 이렇게 이 A를 찾아갔을 때, div 안에 있는 A를 찾아갔을 때, 이 배우를 찾아갔을 때, 이 배우는,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즉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이왕이면 처음이 아니라 이 A는 누구를 들어준다, 누구의 말을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두 번째 이 A가 나중에 찾아온 이 A의 말을 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A가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있어요. 더 큰 우선순위. 그걸 어떻게 해주냐?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자, 분명히 A에다가 모든 색상 컬러 검정을 지정을 해줬는데,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면 이게 더 먼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로 이동이 컬러가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는 걸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div 이렇게 꺽쇠, 이제 부모 자식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게 꺽쇠로 이렇게 A를 찾아가게 되는 경우에 이 div 꺽쇠 A가 더 파워가 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속성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 속성을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여기다가 div A면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면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는데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자, 둘 다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는 처음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중 걸 찾아가게 된다. 나중 걸.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포토펜을 이런 식으로 열고,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테이블 그리고 tbody tr td o.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테이블을 짠다 생각해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질문. 테이블의 자식은 지금 몇 명이에요? 1명. 테이블의 자식은 지금, 그쵸, tbody 1명이에요. tbody 1명. 그러면 여러분 tr의 부모는 누굴까요? tr의 부모? tr의 부모는 tbody인 거예요. tbody.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보고,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따 해볼게요. 자, 테이블의 자식은 아까 몇 명이라 했죠? 자, tbody 1명이 되는 거고, tr의 부모는 이 tbody가 되는 거예요. tr의 부모는. 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tr의 아빠의 아빠는 누구예요? tr의 아빠의 아빠? 그쵸. tr의 아빠의 아빠는 당연히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테이블의 자식의 자식이 누구예요? 테이블의 자식의 자식은 누구예요? 그쵸. tr이 테이블의 자식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요. tr까지 내려와요. 만약에 테이블이 부모님이라고 했을 때 내가 자식이라 한 경우에 여기 tr까지 내려오나요? 아니죠. 테이블이 만약에 부모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자식이라 하는 경우는 바로 밑에 학렬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의 자식은 tbody가 되는 거고 tbody의 자식은 tr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시 테이블의 자식은 몇 명이다? 그렇죠. 1명. 그 1명이 누구예요? 그렇죠. tbody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자, 테이블의 손자는 몇 명일까요? 테이블의 손자는 몇 명이에요? 테이블의 손자. 자, 테이블의 손자 볼까요? 다시. 자, 일단 테이블의 손자라니까, 손자. 자, 손자니까, 여기 일단 tr 1명이 되겠고, 그리고 td 2명 해가지고, 이렇게 손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총 3명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죠. 다시 정정. 그러니까 td는 손자가 아니죠. 증손자죠. 정확히 말해서는. 그러니까 테이블의 손자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tr 1명인 거죠. 그러니까 증손자가 td잖아요. 근데 증손자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자, 다시 테이블의 손자라면 몇 명이라고요? 그쵸. tr 1명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테이블의 증손자가 몇 명인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증손자가 몇 명이에요? 테이블의 증손자는? 그쵸. td가 이게 하나의 엘리먼트라 했잖아요. 한 엘리먼트. 이게 td 엘리먼트가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테이블의 증손자는 이 td 5개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자, 질문. 테이블의 후손은 몇 명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테이블의 후손은 그쵸. tbody, 일단 tbody 1명, tbody 1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tr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td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으니까 테이블의 이제 후손은 총 7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메모장을 펴서, 자, 예를 들어 당군의 후손이 몇 명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몇 명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10억 명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10억 명. 자, 10억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당군의 자식은 엄청 많지는 않겠지만 한 10명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당군의 후손이 한 10억 명 정도 있고, 당군의 자식이 10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과 후손을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과 후손을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여기 테이블로 다시 넘어올게요. 저는 일단 이걸 지워버리고, 자, 이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후손은 어떤 걸 의미하냐? 테이블에 의해서 파생된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을 의미합니다. 후손은.
근데 자식은 이 테이블 바로 밑에 있는 이 T 바디가 바로 테이블의 자식이다. 다시.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테이블의 후손은 몇 명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테이블의 후손은 T바디 하나, TR 둘, TD가 하나 해가지고 총 4명이 되겠죠.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검색하게 될 경우에 테이블이 몇 개가 나와요? 테이블로 검색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 몇 개가 나와요? 테이블로 검색을 했는데 이 밑에까지 다 나와요? 아니죠. 테이블, 본인 하나만 이렇게 나오겠죠. 테이블을 내가 선택을 한다 해서 테이블을 선택을 했다 해서 이 모든 것까지 이 안에 있는 후손까지 다 선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연히 테이블과 이 T바디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은 테이블이고 T바디는 T바디인 거예요. 내가 테이블을 선택했다 해서 T바디를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테이블을 선택하면 이 테이블만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테이블에서 T바디.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건 뭐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예요? 자, 아까 우리가 꺽쇠가 의미하는 게 뭐라 했어요? 그쵸. 부모 자식 관계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부모 자식 관계를 꺽쇠로 표현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에 아까 자식이 누구라 했죠? 그죠. T바디가 테이블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꺽쇠라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테이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T바디를 선택을 한다. 즉 엄밀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테이블의 자식인 T바디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는 작성을 해볼게요. T바디 안에 TD.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해요? 자,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TD는 T바디의 자식인 TD를 가리킨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T바디의 자식인 TD는 지금 이걸 봤을 때 T바디의 자식인 TD는 몇 명이 존재해요? 이 세상에? 그쵸? 없는 거죠. TD는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TR의 자식이지 T바디의 자식은 아니잖아요. T바디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TD가 선택이 될까요? TD가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의미는 T바디의 자식인 TD를 가리켜라, TD를 선택해라 라는 의미인데 T바디의 자식인 TD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T바디의 자식은 누구밖에 없다? T바디의 자식은 뭐죠? TR 한 명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 이 코드를 보시고 이렇게 HTML 보시고 그러면 TD의 부모는 누구예요 지금? 부모. TD의 부모는 누구예요? 그렇죠. TR이 되는 거고 그러면 TR의 부모는 누가 되는 거예요? T바디가 되는 거고 그러면 T바디의 부모는 누구예요? 그렇죠. 부모는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T바디 하고 TD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없죠. 오직 TD는 오직 TR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코드는 이런 식의 선택은 할 수 없다. 즉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T바디가 있고
TR, 그 다음에 TD. 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T바디의 자식인 TR, 그리고 TR의 자식인 TD를 가리키겠다는 의미예요. 자, 다시 이걸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의미냐면 T바디의 자식인 TR, 그리고 TR의 자식인 TD를 가리키겠다. 즉 TD를 내가 가리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조건을 만족하는 TD, 이런 복잡한 조건을 만족하는 TD는 지금 여기서 몇 개예요? 그쵸? TD 하나, 이렇게 TD 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자, 그리고 T바디는 아까 이제 누구의 자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테이블의 자식이고, TR은 누구의 자식? T바디의 자식인 거고, TD는 누구의 자식? TR의 자식이다. 그래서 T바디, TR, 그러니까 T바디의 자식인 TR, TR의 자식인 이 TD.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건 이 TD 두 개밖에 없다. 여기서 봤을 때. 자,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후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다 지우고, 자, 이게 있다 해봅시다. 자, 이러면 지금 이 세상에 엘리먼트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엘리먼트는 지금 몇 개 있어요? 그쵸? 테이블 하나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세상에 엘리먼트는 몇 개예요? 그쵸? 테이블 하나, T바디 해가지고 총 두 개가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러면 엘리먼트가 몇 개예요? 총? 그쵸? 총 3개가 되는 거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러면 지금 엘리먼트가 총 몇 개예요? 그렇죠. 엘리먼트가 테이블 하나, T바디 하나, TR 하나, 그리고 TD 2개 해서 총 5개죠. 5개.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TD와 이 첫 번째 TD와 이 두 번째 TD가 지금 어떤 관계예요? 이 둘이? 그렇죠.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죠. 그러면 이 TD, 두 개의 TD 중에 누가 형이에요? 그죠? 위에 이 첫 번째 TD가 형이고 두 번째 TD가 동생인 거죠. 그리고 이 TD의 부모는 누구다? TR이 되는 거고, 그리고 T바디의 부모는 누구다? 테이블이 되는 거죠. 나를 감싸고 있는 엘리먼트, 즉 이 TD를 감싸고 있는 TR이라는 엘리먼트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TD를 감싸고 있는 녀석이 TR이기 때문에 TR 엘리먼트가 부모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과 TD가 무슨 관계냐 물어봤을 때 TR과 TD는 서로 부모 자식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div a 그리고 섹션 자, 좀 더 보기 편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코드가 있다고 보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A는 총 몇 개 있어요? A는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A 엘리먼트는? 그쵸. A 엘리먼트는 첫 번째 A 엘리먼트, 두 번째 A 엘리먼트에서 총 A 엘리먼트가 2개 있다. 2개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div 해가지고 A, 이게 아까 무슨 관계라 했죠? 부모, 자식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A는 지금 몇 개예요?
위와 같은 조건에 지금 해당되는 A는 몇 개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죠. 한 개. 자, 섹션 안에 있는 A가 섹션 안에 있는 이렇게 했을 때 섹션 안에 있는 A가 검색이 될까요? 선택이 될까요?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첫 번째 A가 검색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CSS를 그렇죠. div에 이 A가 div의 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섹션은 그러면 A의 어떤 역할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A랑? 아니죠. A가 이렇게 있을 때 섹션은 A와 형제 관계인 거죠. 형제 관계. 서로 형제 관계다. 그리고 이 섹션 안에 있는 A는 섹션과 어떤 관계다?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바로 이제 자식 선택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식 선택자. 이게 자식 선택자라는 의미고, 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요. 자, 이런 식의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A가 총 몇 개 선택이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꺽쇠는 부모 자식 관계인데 꺽쇠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div 안에 있는 A 전부를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후손이라고 얘기했죠. 후손. div의 후손이 몇 명, A라는 후손이 몇 명이냐 물어봤을 때 그러면 A가 지금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div 안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div 안에 있는 A 점 모두를 선택을 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꺽쇠를 안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후손 선택자라는 의미입니다. 후손 선택. 내 div 이제 후손으로 이제 div가 이제 A라는 후손 전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꺽쇠는 아까 무슨 의미? 이제 부모 자식, 그래서 자식 선택자라는 의미고, 자, 꺽쇠가 없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의미다? 그렇죠. 후손 선택자 해가지고 후손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A라는 후손 모두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자에는 자식 선택자와 후손 선택자가 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제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자식 선택자와 후손 선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배워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꺽쇠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자식 선택자와 후손 선택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